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CBS 장규석 기자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해 조금 아주 길게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만 총통선거가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냐, 뭐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냐, 사실상 미중 대리전이다 음.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대만 총통선거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겉으로 보면 네. 그렇죠. 일단 겉으로 보면 미국 쪽에 조금 더 이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조금 깊이 봐야 됩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역사와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역사 공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만 역사,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대만 총통선거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쵸. 예, 네. 처음 듣는 분도 음. 계실 테니까. 일단 대만은 그 땅덩어리 그 전체 면적이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에 2,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이 서울, 경기, 사네요. 인천 다 합친 인구 정도 네, 네. 되죠. 예. 그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민족 구성은 이제 한족이 95%,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 네. 나머지 이제 뭐 고산족들 뭐 이런 원주민들이 있고요. 이 한족들은 다시 이제 본성인하고 외성인으로 나뉩니다. 기억나죠? 예, 예. 이 본성인은 그 명청 교체기에 이제 청나라를 반대하면서 이제 명나라 복원 운동을 하던 이 한족들, 네. 특히나 이제 그 정지룡, 그다음 그 아들인 이제 정성공 장군, 음. 이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하고 싸우다가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축출을 당해서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이제 소탕 작전 같은 걸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게 되고 네. 그를 따르던 이제 군인들과 그 무리들 또 명나라 유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를 피해서 대만으로 와서 이제 정착한 거. 앞서 왔던 예. 사람들 본성인. 본성인 이제 네, 네. 이제 본래 이제 본성인이죠. 이런 한족들이 이제 본성인이고요. 음. 외성인은 그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국공 합작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일본을 몰아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을 놓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고 이 마오쩌둥한테 진 이 국민당의 이제 장제스가 이제 대만으로 내려와서 이제 네. 대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장제스하고 이제 같이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중국인들이 이제 외성인들입니다. 외성인이 외성인. 비교적 최근에 대만으로 온 분들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본성인은 온지 그래도 한 몇백 년 됐고요. 예. 외성인은 온지 한 이제 100년 조금 안 됐죠 아직.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성인들은 사실 청나라, 이 중국 본토가 싫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대륙하고 별로 이렇게 연결점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네네. 대만은 대만이다. 예. 음. 그래서 이제 대만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더 중요하고 우리는 사실 중국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게다가 이제 본성인의 이제 시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성공 장군이 이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대만을 독립시키자, 대만을 독립하겠다 하는 독립 세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친미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이 본성인이 바로 이제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지지 세력이 됩니다. 이번에 승리한 민진당.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외성인은 사실 대만에 온 지 한 10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중국 국민당은 이제 그 중국 공산당하고 전쟁에서 서로 이제 패했지만 네. 사실 중국 본토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했던 이쪽 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국민당은 사실 대만으로 내려오고 나서도 네. 우리는 이제 중국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일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토 수복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륙하고 대만은 별개가 아니다. 둘은 같은 중국이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거죠. 이제 중국 대륙의 이제 중국 공산당이 보는 이제 하나의 중국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대만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 중국과 연결고리를 그래도 계속 우리는 유지하려고 한계다. 하는 사람. 통일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음. 근데 이제 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인정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뭐 이런 거지. 지배하겠다. 예.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대만을 별도로 이제 국가로 독립하는 거는 사실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외성인이 이제 국민당의 핵심 지지 세력입니다. 네. 국민당의 이 플레임이 바로 중국 국민당인데 중국 국민당이요. 대만 국민당이 아니고 중국 국민당입니다. 오, 이름에서도 이제 중국 본토를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이 대만에서 집권을 할 때 중국
본토에 있는 공산당하고 서로 협정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9.2 공식이라고 하는데 네. 1992년에 이제 양안관계 협정을 맺은 건데 이 9.2 공식에 따르면 이제 일중 각표라고 합니다. 일중 그러니까 가표요? 중국은 일중, 네. 중국은 한 개인데 네. 각표. 그러니까 각자 서로 이제 생각하는 대로 중국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자 이 얘기예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너네는 너네대로 중국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이 하나라고 생각하되 양안 관계에서 서로 이제 대륙과 대만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이런 겁니다. 실리를 좀 취하자. 협정 같은 네, 거네요. 네, 네. 이게 이제 9.2 공식이라고 하고 이 그 국민당의 이제 그 대중국 전략의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 9.2 공식을 이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진당하고 국민당 이제 서로 입장이 이제 달라지는 네. 거고, 이 9.2 공식마저도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우리는 차라리 이제 서방 세계하고 미국하고 해서 좀 더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민진당의 이제 그 입장인 거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외성인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한 1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네. 넘어온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인구로는 밀리지만 네. 사실 이제 장제스 총통이 이제 그 대만으로 내려오고 나서 계엄령을 바로 선포를 하고 국민당 일당 집권 체제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한 1990년대까지 네. 1987년인가까지 그 계엄령이 계속 선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독재 그러네요. 정치를 하는 거죠. 네, 독재 네. 정치를 했고요. 1990년대까지도 국민당이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 행정직, 정치인 뭐 이런 이제 기득권은 거의 외성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성인들은 사실 인구도 많고 네. 세력도 큰데 외성인들한테 항상 눌려갖고 좀 차별, 억압 이런 걸 좀 받았던 굴러온 돌이 쫓겨내는 그렇죠. 꼴이죠. 그게 네. 있고 이 민진당이 이제 국민당을 누르고 처음 총통을 배출한 해가 2000년입니다. 아주 최근이에요. 24년 전 네, 불과 네. 천수이벤 전 총통이 이제 대만 총통으로 당선됐는데 네. 그때가 이제 민진당 출신이 됐고 그 이후에 국민당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진당 출신의 지금 현재 이제 차잉잉원 총통이 8년 전에 이제 네. 당선이 되고 나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이번에 승리하면서 민진당이 이제 12년 동안 집권할 초석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전까지는 8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대만도 그렇더라고요. 8년마다 교체됐었다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10년 깨졌어요. 주기설이 있죠. 10년 네, 주기설 5년 그렇죠, 그렇죠, 단위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8년 주기설 깨지고 12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제 민진당의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대만 독립 목소리가 더 커지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차기 총통으로 선출된 이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이제 민진당 내에서도 강경파입니다. 예. 대만 독립을 아주 강하게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친미 친일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본성이 있네. 딱 그 이제 기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당선 이틀 만에 이제 미국 대표단을 만났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당장 이제 고위 관리를 보내지 못하고 전 국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을 해서 1.5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직들을 이제 보내는데 사실상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단들이 간 거예요. 네, 네. 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미국하고 좀 이렇게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본성인이 일본하고도 친밀감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지도 되게 강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만은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과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미국한테는 좀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된 거는 그렇죠. 좀 확실해 네.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본토 바로 턱 밑에 대만 섬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거나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이 미국한테 좀 더 친밀하게 다가왔다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한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 석유에 이어서 이제 미래 패권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네. 네.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이제 대만이잖아요.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 TSMC가 그쵸.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협력이 이제 되게 절실한 곳인데 네. 미국이 이제 좀 더 미국하고 좀 더 가까운 이제 라이칭더가 차기 총통이 되면서 미국이 조금 한심을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좀 난감하겠어요. 난감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총통 선거 전후에 가지고 중국이 정말로 이제 노골적으로 군사 공세를 펼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도 날리고 뭐 랴오닝함 이런 항공모함도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독립화를 찍으면 바로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전쟁 위기 국면을 조성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대만의 반중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나 중국 싫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네. 난 거구나. 네. 그렇게 이제 역효과가 나서 네. 오히려 이제 더 강경파인 라이칭더한테 표가 몰린 겁니다. 예. 라이칭더가 거의 한 40% 넘는 지지율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미국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네. 좀 지렛대를 하나를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재밌는 점은 대만은 이제 총통 선거하고 이제 같이 입법원 선거를 합니다. 입법위원 선거. 네네. 입법원이 뭐냐면 국회입니다. 국회. 아, 우리를 치면. 입법부 같은 네, 네. 그렇죠. 국회고 네. 입법위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항상 같이 하는데 이번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국회는 그러면은 그 민진당 쪽이 아니 국민당 쪽이 많은 건가요? 아, 이게 조금 애매한데 네. 예. 사실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 민진당이 전체 이제 입법위원이 113명입니다. 네. 113명인데 민진당이 51명. 네. 예. 근데 국민당이 52명. 아. 예. 그리고 무소속이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3당인 민중당이 8석. 아. 8명 이렇게 네. 이제 됐는데 이 무소속 4명은 사실 이제 국민당에 좀 가까워요. 범국민당으로 보는데 네. 이렇게 그 52명하고 52명과 4명을 합해도 56명, 56명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113명에서 과반이 되려면 57명이 돼야 됩니다. 아. 한 명 모자라. 아, 숫자 참 묘하네요. 절묘하죠. 네. 근데 제3당인 이 신당으로 볼 수 있는 이 민중당이 네. 8석을 얻었어요. 아. 캐스팅 보트를 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번 결과를 놓고 민진당이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겠어요. 네, 이제 과반 확보를 못한 거죠. 음. 근데 국민당도 과반을 확보를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게 대만 민중당인데 이번에 8석을 가져갔죠. 네. 이 민중당을 이끄는 사람이 이제 커원조 후보인데 이 총통 후보에 나섰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민중당이 신당이고 이 본성인 외성인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이제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 같은 느낌이죠. 아, 예, 네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커원조 총통 후보가 그래서 이제 득표율이 2030한테 좀 20대 30대한테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아서 네. 그 뭐 득표율이 조금 나오긴 할 텐데 20%를 못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26%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10%포인트 더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서서 4분의 1의 득표력을 보여줬다 하는 부분하고 총선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쳤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니, 이번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도 좀 꽤 커 상당히 보인다. 크죠. 네, 네, 이런 자,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세요. 네. 민중당은 친미 친중 나 그거 모르겠다. 진짜 이제 신물 난다 그거. 좀 먹고 살자. 민생 문제에 집중을 했고요. 특히 네네. 이제 20대 30대의 취업 문제. 그다음에 임금 너무 낮다. 네. 그다음에 집값 너무 높다. 이래가지고 이 월급 받아서 집을 어떻게 사냐. 우리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사실 근데 청년층은 이 지지세는 있어도 투표율이 별로 안 그렇죠. 있잖아요. 충성도가 약하다고 네. 하죠 보통. 네. 그래서 실제 득표율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뭐 많이 나와야 한 17%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청년층이 투표율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만은 이 부재자 투표가 없어요. 사전 투표도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내가 이제 그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가서 찍어야 돼요. 선거 당일날. 네. 그러니까 더 낮을 거라고 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일해야 되고 그쵸. 언제 또 고향 가가지고 찍어요. 근데 휴가 내고 다 내려갑니다. 와. 예. 그래가지고 거뒀는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민중당의 이 8석은 모두 비례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 가서는 민진당이나 국민당 될 사람 뽑고 근데 비례는 다 민중당을 찍은 거예요. 전략적 투표의 예, 결과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민중당을 응원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민중당을 다 응원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 후반에 이제 국민당하고 민중당이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거의 반민진당 구조로 이제 총선이 치러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정치 지형이 굉장히 유사하다. 얘기 듣다 보면 굉장히 진짜 네.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친미냐 친중이냐 요거를 중국을 북한으로 바꾸면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신당 얘기가 이제 그쵸. 올라오면서 우리도 이제 총선 때 곧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나 이낙연 신당에서 들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양당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네네. 우리에게 올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좀 국내 정치적인 요소고 이거를 이제 국제 관계로 확대를 해보면 총통은 친미예요. 친미인데
국회는 친미가 아니야. 요 부분에 중국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 정도 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심을 얻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투기 띄우고 항공모함 띄우고 막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전쟁 위협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중 감정이 심해졌고 이거 좀 너무 세게 나갔나? 약간 이런 반성을 하는 거죠, 중국이. 게다가 이제 그 뭐 이게 좀 이게 뭐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슨 말을 했냐. 네. 그래서 들어보면 대만 인민의 민심을 얻어라 이렇게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기고문에서 글로 남겼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린 거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새 시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적 전략을 관철하고 대만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 강화해야 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서 인민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국 통일 세력 그러니까 민진당하고 민진당 지지 세력은 기본적으로 독립 세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통일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국민당에 좀 들어간 마음을 좀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파 말고 좀 통일파에 대한 이 민심을 좀 다독여야 된다.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입법원 선거 결과를 보고 한 얘기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통 선거는 민진당이 승리를 했지만 전체적인 민심은 민진당에 안 넘어갔다. 예. 견제 심리가 발동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게다가 민중당이 큰 인기를 얻었고 또 실제로 선거를 보면 국민당하고 민중당은 단일화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커원저 이제 총통 후보 민중당 후보도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서로 좀 안 맞아서 단일화는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중당의 기본 스탠스를 보면 국민당하고 좀 더 가깝지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친중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만져주면 마음을 만져주면 친중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당하고 스탠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이 민심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니까 민중당이 민진당하고 못 붙게 만드는 거죠. 민진당하고 연합 전선을 못 펼치고 네. 국민당하고 가급적이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상당히 힘을 쏟을 걸 봅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중당이 갖고 온 캐치프레이즈가 민생이잖아요. 먹고 살자. 네.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의 경제 쪽을 조금 이제 신경 쓸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좀 강경한 모습, 군사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부분에서는 대만과의 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중국이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네 독립하면 되게 힘들어져. 왜냐하면 우리가 침공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경제도 좋아지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이제 회유 전략. 당근을 계속 이제 그렇죠. 주는 전략.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라이칭더가 되면 이제 독립 세력이 나타나고 그럼 중국이 무력을 침공해서 그쵸. 이제 그 대만을 침략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약간은 회유 전략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 이제 우리 예상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제 봐야 되고 게다가 이제 중국도 사실은 그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게 지금 중국 본토도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청년들. 그래서 전쟁보다는 중국 본토 사정을 봐도 전쟁보다는 협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은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패권 갈등은 계속 있을 것이고, 게다가 이제 또 민중당을 놓고 중국은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중당이 민진당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작전을 펼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포섭할 건가 이런 궁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전 세계 뭐 선거가 70여 개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만 선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서도 또 이제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을 위한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총선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또 있었는데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슈퍼 일렉션 이어잖아요. 슈퍼 일렉션이라고 하는군요. 대선거의 해.
그래서 이제 그 대선거의 첫 문을 연 게 이제 대만 총통 네. 선거예요. 예. 근데 이제 총통 선거가 끝나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동아시아 관계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안개가 약간은 거친 거죠.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대만 양안 관계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이제 좀 전망이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이 이제 불확실성이 높죠. 아. 네, 이게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사실 뭐 대만이 아무리 뭐 우리가 친미로 간다 이렇게 해도 미국이 대만 안 지켜주면 그렇죠. 끝이잖아요. 네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친미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집 싸움은 났는데 이제 본가 큰 집에서 이제 어. 이 큰 집의 이 그 세력 다툼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미국 대선의 돌풍의 핵심은 트럼프입니다. 네. 그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죠. 네. 네. 미국 보수당인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이 네. 펼쳐졌습니다. 이미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는데 코커스는 이제 당원 대회라는 뜻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들만 모아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는 건데 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이 51%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2위하고 네.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역대 30% 아이오와 가까이. 경선에서 네. 최대 득표를 하더라고요. 압승이죠, 압승. 네. 네. 트럼프 바람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딱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딱 했더니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44%가 트럼프, 35%는 조 바이든, 21%는 모르겠다 이런 건데 네. 부동층 딱 제외하고도 트럼프가 1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컨벤션 효과죠. 컨벤션 효과. 이게 이제 발동되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선이 이제 뉴햄셔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도 트럼프가 압승하면 트럼프 대세론으로 갑니다. 네. 근데 벌써 대세는 기울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제 그 일반 국민들까지 네. 참여하는 네, 그런 걸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한번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이제 전복 기도 등의 혐의로 좀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렇죠. 의사당 우리- 난입 사건 그렇죠. 죽였다 그런 뭐 것도 이런 거.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사법 리스크 이렇게 큰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큰 90여 개가 걸려 있다고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근데 왜 이렇게 지지를 많이 근데 받는 트럼프는 거예요? 이걸 이용합니다. 아.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 형사 기소가 안 됐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머그샷 있잖아요. 그 전과자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머그샷 찍고 그거 막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아요. 네. 오히려 네. 죄수번호 막 이렇게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이용할 줄 아는 트럼프는 정말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네, 전략가인데.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트럼프한테 민심이 반응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미국에 네. 사는 친구들한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좀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트럼프가 좋다라기보다는 바이든이 싫다. 아. 네. 요런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예. 네.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 트럼프 싫어했어요, 처음에. 트럼프 싫어했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바이든 욕을 그렇게 해요. 바이든이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경제가 문제네요.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네. 기름값도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채소값도 다 두 배, 집값도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들어와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걸 파고듭니다. 네.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된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미국한테 도움된 게 뭐 있어? 도로는 보면은 오래됐고 철도도 오래돼가지고 낙후돼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일자리는 중국으로 다 가고 없고 범죄나 마약은 창고라고 불법 이민자들 막 들어오고 미국한테 좋은 게 뭐가 있었냐 이러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민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또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한마디로.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기에 주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네. 미국 가구 대부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 불어나던 시대였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해서 세금을 돌려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연말정산 때 엄청 돌려받은 거예요. 예.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게다가 코로나 때는 아예 현금을 막 퍼줬어요. 네. 근데 이 물가 폭등의 주범도 사실 현금을 퍼줘서 이렇게 된 그쵸. 거거든요. 양적 완화하고 네, 막 네. 이렇게. 근데
돈은 트럼프가 주고 그 결과는 이제 바이든이 다 받은 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을 안 한 게 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예. 네, 네.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이제 민심에 화살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 문제가 뭐냐면 네. 사실 이제 국제 관계 자체로 봤을 때는 미국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때도 그렇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워낙 뭐 말은 많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쭉 가는 기조 자체는 중국과의 대결 구도, 그다음에 네. 중국이 패권국을 부상하는 걸 막는다. 이 부분은 오바마 때부터 지금 트럼프 바이든까지 면면하게 다 이어오는 기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불확실성을 그렇죠. 키운다는 거죠. 네, 네, 네.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칙이 뭐냐면 네. 절대로 나의 패는 보여주지 않는다.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 내 패는 안 깐다 이거예요. 진짜 네. 전략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겁니까? 이 질문에 바이든은 yes. 네. 근데 트럼프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나 대답 안 할래요. 알 수가 없네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보고 대만 안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켜줄지 말지 대답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패를 안 보여주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네. 내 패를 먼저 까서 보여주는 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지. 근데 네. 왜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제 특파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트럼프는 정말로 영리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팩트가 맞냐 틀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결과가 중요해요. 내가 이겼냐 졌냐 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더 이득을 챙기고 내가 이기면 된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이건데 결국은 내가 이기면 미국도 이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협상 전에 막 판돈을 엄청나게 키워놓습니다. 기대감을 일단 최대한 부풀려 놓고 실제로 내 패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최대한 양보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트럼프식 전략이고요. 네. 사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지켜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봉쇄에 지렛대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임을 하게 되면 절대로 끝까지 정답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정답을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교란 작전을 펼치겠죠.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이득이 안 되면 우리는 안 지켜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딱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먹어도 별 탈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대만에서도 야 이거 이러다가 미국 이거 우리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로. 근데 벌써부터 보세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중국 입장이 바뀌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트럼프가 되면 이 예측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고 이거 대만을 안 지켜줄 수도 정말 있는 건가? 네.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장 뭐 대결 모드로 간다거나 뭐 대만 침공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이.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한 수라고 하면 한 수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대만이 반도체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반도체 기술 어디서 온 거죠?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잘 해먹고 있던 거를 대만이 가져가서 잘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대만 우리 기술 갖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미국에 좀 내놔.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짜로는 안 지켜줄 거야.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켜줄지 말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대만은 더 내놓으라 얘기입니다. 네. 자, 이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니까요. 네. 네.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 이제 고위 당국자들이 오고 이제 정치인들이 와서 이제 미국 이제 주요 인사들 만나고 이제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지켜줬고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너네는 성장했고 그래가지고 너네는 복지 시스템 정말 좋지, 의료보험 정말 좋지, 그다음에 고속철도도 깔려 있고 도로도 인프라도 엄청 좋잖아. 근데 너네들이 엄청 크는 동안 우리는 일자리도 잃었고 인프라도 낙후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온하라 얘기입니다. 보온하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뭔 얘기는 주한미군 그쵸. 철수 얘기하는 네. 거. 주한미군 철수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봐서 주한미군 철수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게다가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이 네. 엄청 높아져. 게다가 이제 조 단위로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일단 트럼프가 몇 조를 불러버리면 그 가격이 우리 머리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우리가 1조를 주더라도 네. 낮춰서 그래도 10조를 불렀는데 1조를 주게 되면 그래도 남는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네. 트럼프 전략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되면 당선이 되면 한국에 청구서를 들이밀 그쵸. 겁니다. 네, 주한미군 네. 한국에 있지요. 네. 돈 내놓으세요.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네. 예, 미리 이제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제일 큰 집인 미국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몸소 보여주는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엄청 적대 발언 내놓고 그쵸.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이제 협상 카드를 갖다가 북한이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협상 칩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협상을 대비해서. 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포탄이 많이 필요해요. 네, 네. 네. 근데 포탄 생산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북한이 막 갖고 있던 포탄을 이제 러시아에 막 대주는 거죠. 네, 네. 대주면서 러시아는 북한한테 뭘 주냐? 미사일 기술 줍니다.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이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요. 이 러시아가 도와준 거죠. 네. 그러면서 아마 미사일하고 그다음 핵 개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주적이다 이러니까 이제 저기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족 아니고요. 적대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결국은 이제 자기 패를 키우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가지고 또 협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갖고 있던 핵무기 갖고는 협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북미 협상 하면서 네. 카드가 많이 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칩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엄청 개발해야 됩니다. 미사일하고. 그거대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의 어떤 칩을 협상의 카드를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핵하고 미사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한국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만들면서 자기들이 이 개발하는 명분을 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협상을 나가겠죠. 대신에 이제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 군축 협상 같은 형태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원칙입니다. 큰 흐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죠. 네. 게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노이즈, 이제 잡음 같은 형태로 보면 되겠는데 네. 큰 흐름은 결국 미국은 중국의 패권이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중국은 이걸 회피해서 어떻게든 패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이제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은. 근데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제 질서는 이제 요동을 칠 것이고 그쵸. 서로 간에 어느 나라가 어디에 줄을 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의 관계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질 텐데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패를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되냐. 이거를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큰 원칙과 핵심이 뭐고 이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포착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런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봐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국제관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갖고서는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어떤 그 일이 뒤에 지금 움직이는 이루어지고 어떤 있는지.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장규석 기자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오래 되게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머리 생각이 아파요. 드는데 네, 오늘 뉴스 속속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